사마고도 쪽에 막 그 옮겨가면서 그 야크 껍질에다가 그렇죠. 막 담겨가지고 그런 것도 덩치채로 막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변소차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소비할 목적이 아니고 티베트, 신장, 위구르, 몽골 이런 유목민들한테 판매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예, 변방에 판매한다고 해서 변소차라고 얘기하는데 예. 걔들은 중국 애들은 이 사고가 철저합니다. 지금 방금 드신 요것은 소법타차라고 해서 프랑스에 수출한 건데 그런 이제 유럽으로 수출한 차들은 굉장히 고급의 좋은 네. 원료로 만든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만든 차들도 좋은 원료로 만든다. 근데 변소차들은 아주 거친 잎들로 그냥 차도 거칠게 만들어가지고 네. 저거 수출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참 맛을 즐기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끓여 마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차들은 되게 또 유통 과정에도 보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양피나 아니면 야크 가죽 예. 같은 거 이런 데다 차를 뭐 20kg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통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세월이 오래 가면은 그 가죽이 상한 냄새가 차에 배어가지고 그냥 먹기 좀 역겨운 경우도 있어요. 예. 되게 흑차들이 그렇게 유통이 많이 되는데 차라리 뭐 대라구니 같은 데 이런 데 있는 것들은 괜찮은데요. 좀 역겨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차는 보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흡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보관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리고 그 월진월량이 그 필요한 생체 같은 경우에 보관되는 환경 온도와 습도가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지금 보이차 특히 속차를 대할 때 한 가지 의문이 있거든요. 예. 저는 주위에 제 서실이나 그 주위에 사과나 이거 밀감 같은 것도 뭐 들어 받거나 하면 제가 먹지 않고 그냥 놔두면 몇 년 지나서 이제 형체만 있다가 다 그냥 수분 다 날아가고 바스라지면서 그렇죠. 가루만 남는 걸 제가 그렇죠. 몇 번이나 봅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껍질이 약간 있기 때문에 비닐을 비슷하게 놔두면 안에 거는 싹 빠져버리고 몇 년 지나서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해 보는데 제가 이제 우리도 예전에 무말랭이라든지 나물 같은 것도 삶아가지고 오래 보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너무 오래 가버리면 그 어느 기간 동안만 그게 보존이 됩니다. 예, 보존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본래 성주도 없고 그야말로 성주 개공의 그 4단계를 거치면서 본래 모양도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보이차는 과연 몇 년이 가서 그 상태에서 더 아까 월진월량이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될 수 있는가? 찻잎이 보통 그 똑같은 그 찻잎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라고 하면 학술적으로 카멜리아 시넨시스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에서 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가공한 식품 아니에요. 예, 예. 그것이 녹차 같은 경우 녹차로 이렇게 가공했을 때는 그 차의 보존 기간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녹차의 가공의 목적은 찻잎이 가지고 나도 신선한 맛을 즐기는 것인데 예. 그것을 신선하게 즐기려면 보통 한 1년, 2년 이내거든요. 예, 예.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공기 중에 보관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그 수분이 차에 결합이 되게 되면은 예. 포함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그 곰팡이가 탕이 나고 차 맛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물의 증발 비율에 비해서 그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비율, 증발 비율을 예, 예. 그것을 수분 활성도라고 얘기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 보이차의 원료가 되는 찻잎의 수분 활성도는 0.7이거든요. 0.7.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0.7이라고 하는 수분 활성도는 여러분 상대 습도가 70% 정도가 넘어야 70%가 넘어야만 거기에 유해한 곰팡이가 서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예, 예. 그런데 녹차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되거든요. 예. 0.5, 수분이 상대 습도가 50%가 되면 그때부터는 녹차는 보존이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예, 예. 곰팡이가 달라붙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달라붙은 곰팡이가 녹차에 붙을 수 있는 곰팡이는 유해균이고요. 예. 그러니까 보이차잎 같은 경우에 달라붙을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지금 월진월량에 기여하는 곰팡이는
유익균이란 말이에요. 예, 예. 유익균들은 요놈들이 대사 활동을 하게 되면은 발효가 진행이 되는 거고. 유해균들은 그놈들은 대사 활동을 하고 달라붙어 작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패가 시작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공기 중에 있는 유익한 곰팡이 아스페러질러스 니가라고 하는 곰팡이가 찻잎에 접종이 돼가지고 예. 대사 활동을 하는데 그 대사 활동이 그냥 어떤 잎이나 다 그 곰팡이가 접종이 된다고 해서 발효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걔들이 지속적으로 울진오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놈들이 대사 활동한다는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이 번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걔들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필요한 먹이감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찻잎 속에 들어있는 차카테킨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인데 그 폴리페놀의 함량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함량이 있어야만이 걔가 지속적으로 거기서 또 환경이 조성되는 대사 활동을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전 세계에서 카테킨 함량 30% 이상이 될 수 있는 찻잎이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 운남 대엽정이라고 하는 찻잎.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차나무의 찻잎 그에는 한 18% 정도의 카테킨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접종이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발효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의 찻잎을 가지고 그 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소엽차하고 네, 그렇죠. 소엽종 또 찻잎. 운남의 보이차 대엽차하고 그렇죠. 운남 대엽종. 차별성이 당연한 거죠. 그 찻잎 자질의 차이 때문에 발효가 지속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의 구별이 되는 그럼 거죠. 일부 사람들은 국내 차를 가지고도 보이차처럼 이제 그렇게 또 눌러서 떡차, 변차도 만들고 하는데 그럼 그 맛이 거의 비슷해질 수 외형만 흉내를 내는 거죠. 외형만 흉내를 내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아스페러질러스 니가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예. 그것은 발효가 불가능한 거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예. 발효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그건 영원히 ING입니다. 늘 ING니까 예. 계속 발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이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보이차에 대한 유익한 얘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닙니다. 평소에 이제 제가 계기를 만들어 주시니까 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데 또 속차하고 생차라고 할 때 사람들한테 그 속차가 잘 맞느냐 내한테 아니면 생차가 잘 맞느냐 그럴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 그건 기호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호도 물론 차 자체가 기호 싶으니까 기호도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문제는 자신의 체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생차가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속차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근데 속차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잘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질의 관계가 가성이 따뜻하니까 맞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그 녹차 같은 경우는 원래 다성이 성질이 차가운 찻잎을 가지고 제다하는 과정에 그 차가운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제다가 된 차거든요. 네, 네. 근데 요놈은 이제 제다 과정에 그 발효균에 의한 발효가 진행되면 성질이 따뜻하게 변화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누구나 먹어서 위에 부담이 없고 그게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예전에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뭐 국내에서 40년 됐다, 50년 됐다, 뭐 100년 됐다라고 하는 이런 차들은 거의 그 정상적인 그 발효 과정을 거친 울진오량이 된 차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면은 가격이 굉장히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익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요놈은 인민들이 싼 값에 발효가 완성이 된 차를 마실 수 있는 차니까 싸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좋고. 그러니까 요놈의 등장이 즐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놈을 이제 폄훼하는 논리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럽다. 제조 과정이 더럽다. 이런 것들을 비위생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지푸라기 썩는 냄새가 난다. 이런 그 표현들도 막 한 거죠. 사실 차가 발효가 되는데 발효 향이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의 그 배경 지식에 의해서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푸라기 썩는 냄새와는 좀 거리가 좀 먼 굉장히 고급스러운 발효 향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논리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속차를 굉장히 많이 권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렴하게 좋은 차를 마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많이 드시라고 권합니다.
생차를 숙차로 만들면은 발효 과정에서 악태 발효